협상은 늘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죠. 그래서 협상에 임할 때는 네. 우리가 상대방의 전략을 탐색하게 되고 그에 대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서 이제 협상에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우리 그 한미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기업에서 얼마만큼 기여했습니까? 민간에서도 아마 그 의회라든지 또 행정부의 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아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또 그 예산국장이 현지에 있는 한화의 그 조선소를 방문하고 한 이런 사례까지 봤을 때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하여튼 총체적으로 좀 최대한의 대응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네, 현대자동차 하나나 네. 뭐 현대자동차 네. 각 그 총력전을 펼쳐서 네. 그나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도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모 교수의 아드님도 있다라던데 그런 분들도 많이 좀 만나보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뭐 요소요소에 있는 분들하고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전략을 펴야 되는지 협상을 해야 되는지 협상의 노하우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총력을 기울였지만 8월 1일이라는 협상 시한은 정해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 참 안타까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애한도 있고 이랬을 텐데 그러나 또 국내에서 평가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평가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유상범 의원님께서 현대자동차 갔다 와서 그 생생한 그 애로사항을 전해줬는데 기존에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 차이가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동등하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경쟁함에 있어서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그 목소리도 생생히 전해줬고요. 지금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뒤집어 엎어서 1,500불 그 마스가 그 투자라든가 아니면 2,000억 불 뭐 펀드 조성뿐만 아니고 그 대미 투자 관계를 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의서를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엎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뭐 LNG가 우리가 도입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빼더라도 그러면 이제 8월 말쯤에 한미 정상 간에 이제 회담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뭐 내용 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관계부처하고 이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 2천억에 대한 뭐 마스카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2천억에 대한 투자 계획이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나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요. 네네. 지금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그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호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 4년이면 우리가 이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협상에 잘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시중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일컬어서 쎄쎄 정부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예. 아, 국내에서는 정세로 인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 부총리께서 좀 이런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심에서 국내에서는 정세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들고 밖으로는 관세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에는 쎄쎄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쎄쎄 정부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총리께 제가 요청하는 거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뭐 법인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더 나가서 또 반대쪽으로 우리 투자세 공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국내 생산 촉진 세제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 주고 계십니다. 또 한편에서는 노란봉투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그거는 아직 좀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경제수장이십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컨트롤하는 경제수장으로서 아까 본 의원이 철강 관련돼서도 굉장히 철강 문제에 대해서 간세 50%가 이건 뭐 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니 한 지역의 경제가 흔들리니까 포스코에 돼 있는 물론 우리 또 뭐 어디죠? 전라도? 광양입니까? 광양. 이뿐만 아니고 이런 데 있는 지역 경제가 굉장히 흔들릴 소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거기 계신 저기 지역 주민들이 국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아주 기계적인 답변만 우리가 그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요건이 맞으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망스러운 답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법인세는 인상하자. 그리고 또 투자세액이라든가 국내 생산 촉진제는 또 우리가 그건 따로 지원해 주자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뭘 하자는 건지 도대체 그러면은 병 주고 약 주자는 건지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좀 성공적으로 마치고 온 뒤에 그 다음에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그 농산물 관련돼 갖고 쌀이라든가 아니면 쇠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적 정서를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AI 접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8단계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당장 우리가 그 개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 가채류 농사를 짓고 계시는 또 우리 농업인들은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법인세 문제가 나와도 늦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노조법 2조, 3조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가서 하나씩 좀 순차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뭐 폭탄 던지듯이 확 폭탄 던져버리니까 국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봤을 때는 아뜨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심은 조금 더디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심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우리 그 경제 수장으로서 부총리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산업 공동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가 뭐 잘 얘기해서 사용자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질적 그 구체적 지배설에 대해서 뭐 그에 대해서 명징하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국무회의 때는 허심탄회하게 우리 그 부총리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그래도 부총리의 그 말씀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예. 포항 포항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중에. 예. 예, 뭐 의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뭐 무슨 취지의 의미인지를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한국 경제를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 혁신 경제로 가는데 저는 관심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강론적으로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또 그 파트에 있는 분들은 또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저는 이 기업이라든지 또 근로자분들이라든지 또 국가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진짜 제가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그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나 그런 예산 반영 이런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요. 또 특별히 위원님 관심 많으신 이 철강 50% 이 관세에 따라서 진짜 철강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게 또 지역하고도 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또 관련 부처하고도 회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그런 차원의 적극적인 개념으로 제가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정태 의원님 하시고 아니야, 1분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기로 했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예, 우리 오경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 위원장님 이제 저기 늘 말씀하시듯이 의원들 간에 질의하는 때는 좀 절제해야 되고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또 그래도 좀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